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을 자유롭게 여유롭게 설레이게 여가인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합니까? 행복하고 설레이나요? 아니면 걱정거리가 가득한가요? 만일 걱정거리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늘은 카네기 행복론에서 데일 카네기가 제시한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 메리빌에 있는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네브래스카에서 교사, 세일즈맨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1912년 YMCA에서 성인을 상대로 하는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게 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의 강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인간 경영과 자기계발 강좌를 개설했고 인간 경영 분야에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럼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마법이 있는지 떠나볼까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1871년 봄, 한 청년이 책을 읽다가 몹시 마음에 끌리는 구절을 발견했다. 마음에 새겨진 이 구절 덕분에 그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시 몬트릴 종합병원의 의학도였던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졸업시험에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하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개업해야 하고 생활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의학도는 1871년에 읽은 그 구절로 인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예의 상징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명예교수가 되었고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세상을 떠날 때는 1466쪽에 달하는 방대한 2권의 전기가 간행되었다. 그는 바로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그가 1871년 봄에 읽은 구절은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먼 곳에 희미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똑똑하게 보이는 것을 실행하는 일이다. 라는 토머스 칼라일의 말이었다. 이 말 덕분에 그는 심각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로부터 42년 뒤 아름다운 튤립이 교정에 만발한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에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학교에서 연설하게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4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유명한 책을 저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한 두뇌를 가진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친구의 말처럼 가장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슬로 경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산 것이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예일 대학교에서 연설하기 2, 3개월 전에 윌리엄 오슬로는 대형 기선을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 그 배는 선장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배의 각 부분이 차례로 닫혀 방수 구역을 이루도록 건조된 것이었다. 오슬로 박사는 그 배의 예를 들며 예일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여러분은 이 전기 여객선보다 훨씬 잘 만들어진 몸과 마음이란 배로 지금부터 길고 긴 인생의 항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항로를 더 안전하게 가려면 배의 각 부분처럼 오늘이라는 구획을 명확히 지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계를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올라가 보면 배를 움직이는 모든 기관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단추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과거를 닫게 되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잠그는 철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추를 또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추는 모든 기계를 작동시켜 미래, 아직도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내일이라는 커튼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오늘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닫아 버리십시오. 지나간 일들은 과거로 묻어 두십시오. 내일과 어제의 짐까지 모두 오늘 지고 가려 한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게 됩니다. 미래나 과거를 모두 닫아 버리십시오. 미래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정력의 낭비나 정신적 고뇌, 그리고 번민은 미래의 일에 이리저리 얽매이는 사람에게 붙어 다니게 마련입니다. 앞뒤의 문을 꽉 닫고 오늘을 위해서만 충실히 생활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그렇다고 오슬로 박사가 내일을 대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내일을 위한 좋은 준비 방법이란 오늘 일을 오늘 하기 위해 모든 지성과 열정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날 현대인의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누적된 과거와 불안한 미래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병원 침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예수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나 오슬로 박사의 오늘을 살아라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틀림없이 행복하고 유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두 영혼이 서로 만나는 순간에 서 있다. 즉, 영혼을 지속시켜온
방대한 과거와 이미 기록된 시간의 최후까지 돌진하는 미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어느 쪽에서도 살 수 없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다가는 육체나 정신 모두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만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부터 잘 때까지 말이다. 다음과 같은 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행복하리로다 홀로 있어도 오늘을 내 것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이여,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외치리. 내일이 최악의 것이 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나는 오늘을 성실히 살았노라. 이 시는 기원전 30년 로마의 시인 호레이스가 쓴 것이다. 인간의 성품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부분 중 하나는 생활에서 도피하려는 것이다. 모두들 지평선 너머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꿈꾸면서도 정작 지금 자기 집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꽃은 거들떠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스티븐 리코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기묘하다. 어린애들은 내가 청년이 되면 하고 말하고, 청년들은 어른이 되면 하고 말하고, 어른이 되면 결혼하게 되면 하고 말한다. 결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가? 다음에는 은퇴하게 되면 하고 회한의 참말을 꺼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은퇴하게 되면 이미 지나가 버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차디찬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과거라는 경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벌써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인생이 매일 매 시간을 살아가는 것의 연속임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그러므로 고민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인생에서 걱정을 몰아내고 싶으면 오슬로 박사의 방법을 실행하라. 과거와 미래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걱정을 해결하는 마술 공식. 에어컨 분야를 개척한 엔지니어이며 뉴욕에 있는 캐리어 회사의 사장 윌리스 캐리어가 실행했던 방법을 소개한다. 그는 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러 가서 작업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기술자로서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기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뒤 30년 이상 이 방법을 써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해결하면 됩니다. 첫째,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실패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도 저를 투옥하거나 사살하지는 않겠지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지불받은 2만 달러의 비용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낼지도 모를 일이지요. 둘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 본 다음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순간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안도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그때부터 이미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인 최악의 사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조용한 마음으로 시간과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2만 달러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한 끝에 다시 5천 달러를 부속 장치에 들인다면 잘 될 거라는 판단이 섰죠. 그래서 그대로 실행해 보니까 2만 달러를 손해보기는커녕 오히려 1만 5천 달러를 더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계속했더라면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캐리어의 마술 같은 공식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걸까? 고민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사방을 손으로 더듬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불분명한 회색 구름 속에서 헤매다가 느닷없이 떨어져 단단한 땅 위에 서게 된다고 생각해보라. 발밑에서 지면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응용 심리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마음 편히 그것을 받아들여라. 일단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온갖 불행을 이겨내는 첫 단계이다. 중국의 석학 이모당도 그의 저서인 생활의 발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말했다. 참다운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감수하는 데서 얻어지며 이는 또 심리학적으로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확실히 그렇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에너지의 새로운 해방을 의미한다. 일단 최악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이상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 전보다는 나아진다는 것이다. 캐리어도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나자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안도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뒤부터는 제대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어떠세요? 걱정을 해결하는 마법 같은 방법으로 다가오나요? 마법은 아닐지라도 수평선 너머에 있을 장미 정원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집 창밖에 핀 장미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